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망에 대한 문제 거의 다 맞춰주셨는데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이에요. 1번 지문은 요즘 잘 안 내고 있거든요. 정보망은요, 개공상호간 정보기관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의뢰인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망 거래용무 사업자에서는요, 의뢰인 뜨게 되면 이 지문 틀렸어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개업공사 상호간 정보기관 시스템이고 2번입니다.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찾지 말라고 그랬죠. 답 나오면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질문입니다. 정보망에 공개했다가 거래 사실이 있었어요.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죠, 이거? 7일이 아닙니다. 그래 틀렸어요. 7일이 아니다.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이거 통보 안 해버리면 업무정지죠. 허위 물건 공개한 거 똑같아 해갖고 업정이 나갑니다. 거짓 공개에도 업정, 거래 사실 및 통보도 업정. 그래서 이때는 기준기한이 3개월. 자,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지문, 이거 우리가 1주차인가 연습을 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공이 시종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정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시종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 몇 회? 2회 이상이죠. 2회 이상을 받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취예요. 그래서 3년의 2회 아닙니다. 그러므로 틀렸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입니다. 이거 지정이 반드시 취소된다. 알아봤어야 되죠. 취소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취소된다, 될 수 있다를 제일 잘 바꿔내는 곳이 여기다.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정보망, 지정 요건, 지정 절차, 그 다음에 지정 취소까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정보망에서 틀려라고 작성하고 낸 문제가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거, 이걸 물어봤어요.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연습 안 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14번. 이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죠. 15번. 서류 정리하고 갑니다. 서류 아주 잘 내고 있는데 1번 지문 꼭 알아봤어야 됩니다. 우리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전속 확인 일반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없다. 다음에 2번. 등록관청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 틀렸죠? 그래서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유할 수 있다. 같은 규정이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2번 질문 역시 틀렸고요. 3번입니다. 중개행위한 소속공사입니다. 서명 및 날인 보였어요? 전속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 이거 소공은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해도 틀렸어요. 중개행위한 소공은 전속계약서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는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3번이면 틀렸습니다. 어쨌든 틀렸고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만 중개행위했을 때 서명 및 날인하게 돼 있죠. 수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입니다. 공전소에 보관된 경우를 지휘한다고 조건 제시했으니까 거래계약서는 5년이고 맞죠? 근데 일반 유기에서는 보관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속과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관해야 되죠. 이때 전속중개계약서는 공전소에 보관될 일이 없어요.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을 하는 거니까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만 공전소에 보관이 됐을 때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는 거지. 전속계약서는 전속계약을 전자문서로 할 일이, 전자계약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4번 질문 틀렸습니다. 일반 계약서는 보관 의무 자체가 없다. 이게. 그럼 5번 질문입니다. 우리 중개 완성되면 세서 메뉴 완세트로 언제나 나가야 되죠.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와 보증관계 증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쌍방 모두한테 언제나 나가야 된다. 그러면 설명서와 계약서 교부를 안 했거든요. 제재 뭐예요? 업정,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근데 보증서 미교부는요? 100과, 100만 원과 같으로다. 보증서 미교부는 100과. 그래서 보증서만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업정인데 보증서 미교부만 이게 100과예요.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봤고요. 넘어갑니다. 16번 문제예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사항 있잖아요. 이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리신 분은 다시 한번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의 다 맞춰주셨어요.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요. 이게 거래 금액이지 예정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거래금액 기재 안 합니다. 그 지급일자 모두 기재하게 돼 있어요. 예정금액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한이 있는 경우는 기한 기재해야 되죠. 그다음에 중개보수는 기재사항이 아니고요. 권리이전의 내용 기재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확인서면 교부일자 기재해야 되고 물건의 임대시도 기재합니다. 그럼 지금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4개라고 쳐줘야 되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럼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거 콕 집어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재 기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중개보수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도 아니다. 콕 집어서 얘기해 두시고 제일 잘 묻는 게 이 3가지예요. 권리이전의 내용, 설명서 교부일자, 인도일시가 들어가느냐. 이걸 제일 잘 묻고 그중에서도 설명서 교부일자를 제일 잘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거래계약서 낼 거라고 했어요. 한 문제로 별도로 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래계약에서는 나머지 크게 이제 실수할 일이 없는데 거래계약서, 거래금액 등을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했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를 개공이 하면 뭐예요? 임취. 임취를 기억해야 돼요. 다음에 소공이 하면 자격 정지다. 이 점 꼭 기억하고 계시고 이걸 자격 취소로 잘 내요. 그래서 자격 정지입니다. 자, 그래서 16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7번 가죠. 근데 손해배상과 부증 설정으로 넘어왔는데 틀린 것 그랬거든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게 답이 맞나 했을 겁니다. 또 이 지문 잘 내거든요. 지금 30조 2항 조문인데 사무소를 제공했다가 손해 입혔다. 손해배상 책임 있죠? 예,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답 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바로 자, 1번 정답이었고요. 2번 지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키워드 연습을 했어요. 손해배상을 했다가 나왔어요. 보증기간을 통해서. 그러면 15일이 떠야 되죠. 15일 내 재가입 보전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맞고요. 3번 지문 역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코자 한다. 변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이게 나와야 되죠. 맞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지문은 판례의 태도인데 아주 잘 내는 판례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4번 지문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자는 개공의 하나므로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우리 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는 적용될 일이 없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이에요. 공제계약이라는 것은 공제라는 것은 보증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법 보험편이 적용되고 따라서 공제 가입할 당시에 공제사고가 발생돼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가 발생돼 있지 않아야 된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러한 우연성과 선의성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거의 다 맞춰주셨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그럼 금지행위, 정통 문제였죠. 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금지행위 틀림없이 낼 거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것 그랬거든요. 그럼 1번 지문이에요. 1번은 지금 웃자고 냈습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이자와 공동중개를 하였다라고 냈죠 지금. 하면 되죠? 금지행위 아닙니다 이거.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금지행위죠. 예,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입니다. 인척 명의의 상가 건물을 의뢰인에게 매각했어요. 이거 금지행위? 아니다. 그러면 배우자 명의는 일단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다. 이건 직접 거래를 보시라고 그랬죠. 근데 인척은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금지행위 아니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이거 매매업이죠. 그러니까 3번 정답 나갔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맞고요. 매매를 업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낸 적이 있는데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했다고 나온 거예요. 이건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중개업이죠. 자, 그래서 역시 3번 정답됐고요. 1-1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개공정은 매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거 엄청 잘 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다? 일방대리죠. 일방대리.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일방대리였어요. 그래서 엄청 잘 내는 거고 5번 지문도 엄청 잘 내는 거죠. 다른 계공의 소개로 매도하고 또 다른 계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이건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엄청 잘 내는 겁니다. 4, 5번 지문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바로 골라냈어야 됩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이제 중개보수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중개보수 지금 출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문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구분하시라고 했죠. 자, 구분하시라고 했는데 옳은 것 그랬습니다. 분양권에게는 분양금액의 프리미엄 틀렸죠? 그래서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납입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했던 얘기가 4번 판례죠. 그래서 개공이 주장하기를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장하기를 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그래가지고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어요. 그럼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착오죠. 정당한 사유관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따라서 이거 처벌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 그래서 4번이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지문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상가 및 토지예요. 그럼 문제 물건의 종류를 구분하라고 하는데 상가 토지는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고 상가 토지는 단일 한도 체계로서 일방 최고 몇 프로다? 0.9%.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한다.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죠? 틀렸어요. 주택 외 중산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나오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다. 0.9% 범위에서 협의 금액 받습니다. 그래 틀렸고. 자, 이제 3번 지문 있잖아요. 이걸 이제 또 사례형으로 풀어서 내봤는데 갑을 간의 매매를 중개하고 임대차 계약은 을병 간에 했죠. 그럼 을로부터 이거 점유계정 아니죠. 그럼 점유계정은 아파트를 팔고 임차인을 주저한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병 간에 그러니까 갑을 간의 매매를 중개했고 을병 간의 임대차를 중개했으니 을로부터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다 받을 수 있죠. 매매만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자, 그래서 3번이면 틀렸고 4번이면 틀렸고 그럼 5번 지문 너무너무 잘 내는 판례 아닙니까?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죠. 5번 바로 정답 쳤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죠. 자, 그럼 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교육입니다.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죠. 이것도.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직무교육은 3, 4시간 연수교육은 12, 16 맞죠? 실무교육은 28, 32 그다음에 경매실무교육은 32, 44 숫자 연계성이 있더라. 다음 2번 지문이에요. 중개법인의 임원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다. 맞죠? 임원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다. 이거를 모두를 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임원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다. 맞죠? 모두가 실무교육 대상이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자, 그다음 3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교육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 교육침에는 교육 과목, 교육 대상, 교육의 내용, 나아가 강사의 자격이라든가 수강료까지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시도에서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 위탁할 수 있죠. 그러면 교육 업무는 지금 협회 위탁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학과 개설된 학교도 위탁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부기관에서도 위탁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탁을 했다. 그럼 관보에 고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럼 5번입니다. 아주 알아봤어요. 이게 등록관청 실시하는 연수교육 틀렸죠. 연수교육이 나왔는데 등록관청이 나왔다. 틀렸죠. 그냥 이거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외에도 등록관청 들어가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연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줘야 되는데 2개월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고 안 받으면 500과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연수교육 내용 정도 하나만 기억하자.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이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법제도의 변경사항, 그다음에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직업 윤리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교육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안 틀려요. 다 맞춰버리는데 지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꼭 체크해 주세요. 내가 어디를 못 봤는가. 아마도 5번 지문에 등록관청을 못 봤을 것 같은데 이거를 못 보고 틀리신 분은요. 오답노트 만들어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을 안 내다가 다시 내기 시작했으니까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 틀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염두에 두시고 5번 지문을 오답노트 만드세요. 자, 그러면 이제 21번으로 갑니다. 포상금. 자, 그럼 포상금에 대해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 매회 냈던 건데 27회 시험 이후에 지금 현재 띄엄띄엄 내고 있거든요.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신고고발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신고고발 대상을 물어봤는데 올해 낸다면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하는데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1번 지문이에요. 국토부 장관, 바로 X 나와 버려야 되죠. 등록관청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이건 맞고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질문 포상금 국고에서 전액 보조할 수 있다는 틀렸다는 거 아시죠? 이거 보조 비율이 50%까지 할 수 있죠.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지문을 이렇게 냈어요. 포상금은 국고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OX, O라고 하셔야 됩니다. 50%까지 보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럼 포상금 지급 신청서 낼 때 이거 수사기관에 고발 확인서 첨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시 참고하시고요. 고발 확인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포상금 2인 이상의 신고를 같이 들어갔어요. 공동으로 들어갔는데 포상금에 관한 지급 약정을 둘이 했다. 약정이 있다면 이때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 낼 때 합의각서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포상금 이렇게 달라 하고 합의각서 이렇게 받기로 합의했으니까 이걸 첨부를 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3번 정답 나갔고요. 4번입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했다. 그러면 15일 내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신청한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1월이죠. 우리는 포상금이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월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이죠. 2월입니다. 자, 그래 틀렸고 5번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자격증 대여 사건이에요. 그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미 발각된 거죠. 그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이 문제 틀리신 분은요.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이제 3번을 못 알아보셨다는 얘기인데 3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지문. 자, 그럼 22번 문제로 갑니다. 협회에 관한 문제. 옳은 것 그랬거든요. 22번. 옳은 것. 이 문제를 어디서 함정이 있었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틀렸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이거. 왜 틀렸는가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디가 잘못했는가. 1번 지문은 전형적인 지문이죠. 1번에 쓰신 분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1번에는 답치면 절대 안 되죠. 이건 전형적인 지문이거든요. 협회는 총회, 그다음에 시도, 지부, 시군구, 지회. 이게 협회 조직이거든요. 총회가 나왔다, 지부가 나왔다, 지회가 나왔다. 날짜가 나오면 안 돼요. 조직에는 날짜가 없다고 그랬죠. 총회 의결사항은 지처없이 국장보고죠. 틀렸어요. 지처없이. 10일이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총회가 나왔다, 지부가 나왔다, 지회가 나왔다. 며칠 내에 신고해야 된다, 며칠 내에 보고해야 된다. 틀렸어요, 다. 이건 그래서 날짜가 없다. 그러므로 1번 지문 틀렸다는 거 꼭 알아보시고, 다음 2번 지문은 이제 암기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2번에 이제 이게 틀렸다고 답을 쓰신 분은 이제 암기는 하고 있는데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출석해줘야 되고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이고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이죠. 그럼 600, 120을 암기하고 있는데 광역시 및 도 20인 이상 맞잖아요. 창립총회니까. 그죠? 그럼 이걸 끊어가지고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출석해야 된다. 5. 창립총회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출석해야 된다. 5. 광역시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 출석해야 된다. 5.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출석하되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 20명이 출석하는데 그래도 5.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정답이 됐고요. 3번 질문입니다.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하고 이거 틀렸다는 거 아시죠? 둘 수 있고 이게 둔 때에는 국토부 장관 신고도 아니죠 이거. 시도의사에게 신고합니다. 그래도 감독은 국토부 장관이 한다. 신고는 시도의사가 한다. 그래서 3번 정답 질문 절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금융감독원장 공개사업 운영의 개선 조치로서 업무 집행 방법이나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금감원장 틀렸죠? 국장이죠. 금감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는 조사검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죠? 조사검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개선명령이거든요. 개선명령인데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은 변경을 기억해두라고 그랬죠.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자산의 예탁기관을 변경해라. 장부 가격을 변경해라.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손실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게 국장이죠. 그래 틀렸고 5번 질문입니다. 공제사 운영위원회 위원회 수입니다. 이거는 19명 이내로 하는 거죠. 19명 이내로 한다. 성별을 고려하되 11명 이내로 한다. 혹시 9명, 15명 기억나는 데 있어요? 주택 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하고 있고 위원회 수가 9명, 15명이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19명이에요. 19명.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는데 이 문제를 지금 37%가 맞히셨으니까 63%는 틀리셨다는 얘기거든요. 어디다 답을 썼는가를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잘못됐는가, 내가 생각을 어디서 잘못했는가를 꼭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실수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23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지도감독으로 들어왔어요.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이거 필취 사유죠. 그럼 사법계리 이항쟁이 꼭 맞췄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의 다 맞춰주셨는데 이제 암기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됐다. 이중속이죠. 필취의 1-1이고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를 썼다. 이거 임취고 소공이 이 행위를 하면 자격 정지예요. 기억과 해두시고 전속을 체결하면서 비공익 책임 불구하고 공개를 했다. 전속, 정보 공개 나왔어요. 임취. 전속계약서를 보관을 안 했거나 작성 교부 안 하면 업정이거든요. 근데 정보 공개 의무관은 임취예요. 역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결격에 해당한 자를 중개 보존으로 뒀다. 이거 업정 사유죠. 이원래 해소안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이원래 해소안했다. 이때는 필취예요. 이때는 필취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도 이제 업정 사유였고요. 다음 미음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공을 하는 업무하겠어. 이거 필취죠. 엄청 잘 묻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과 미음 1번이었습니다. 좋아요. 거의 다 맞춰주셨는데 틀리신 분은 필취 사유 꼭 암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24번 문제 갑니다. 괄호형 문제예요. 24번 문제.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옳은 것을 모두 흥그랬는데 피업신고 전 개공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자, 그럼 업무정지 효과죠 이거. 효과가 떴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처분이 떠야 되고 그 다음 몇 년? 1년. 이게 상습범 작규에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1년 승계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효과 승계가 떴다. 그럼 처분일. 폐업일이 아니에요. 1년간 승계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피업기간이 디귿을 초과한 재등록기업공사에 대해서는 피업신고 전 위반을 이유로 하는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등록 취소 못하려면 피업 전 위반, 이게 피업기간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등록 취소라고 나왔으니까 3년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지막 질문도 꼭 암기하자고 그랬는데 사유 발생 떴거든요. 사유 발생 뜨게 되면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된다? 업무정지로 돼 있고 그럼 뒤에 몇 년? 3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이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이거 틀리신 분은 암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1번, 3번 지문은 암기를 하자고 그랬고 2번 지문은 이해를 꼭 요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재등록 개국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는 31회 32회 때 연타석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또 비슷한 문제를 최상급으로 물어봤거든요. 지금 31회 32회 때 날짜로 놓고 이제 물어봤는데 중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했어요. 일정 기간 지나 재등록을 들어갔다. 그럼 재등록 개국은 폐업 전 개국인지를 승계함으로써 폐업 전 위반을 사유해서 등록 취소 업무이 나갈 수가 있는데 요 기간이 폐업 기간이에요. 폐업 후 재등록할게요. 요 기간이 3년을 지나면 등록 취소 못하고 1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때리는 거죠. 그다음에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이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상습범 작규에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이거를 상습범 작규에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재등록 개국에 대하여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반드시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모두 고려하게 돼 있고 법인 대표자한테는 이 규정을 모두 준용한다는 거.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따다다닥 했는데 알아들으셨냐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자, 그럼 넘어갑니다. 25번 문제. 이제 지도감독 역시 이제 서술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틀린 것 그랬는데 이 문제도 제가 뜯어 고쳤죠. 문제가 너무 어렵다 싶어서 이제 뜯어 고쳤는데 1번 지문 이제 뜯어 볼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었는데 이자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법 위반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다. 결격이죠. 그럼 등록 취소. 이건 자격도 취소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개공했으니까.
그럼 우리 법 위반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같다. 둘 다 취소예요. 둘 다 취소 알아봤어요. 그러나 2번 질문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결격에는 빠진 거죠. 그러니까 결격에 빠졌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 종사는 못하죠. 근데 자격은 취소되지 않아요. 타법 위반 징역이니까. 알아봤어야 됩니다. 꼭 어려운 지문인데 원래 시험은 이렇게 한 지문에서 여러 개를 묻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습인지라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물어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3번 지문 알아봤거든요. 소공이 중개 업무 수행하다가 징역 벌금 위반하면 개공을 벌금 때립니다. 그 근거는 양벌 규정이었죠.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죠. 맞고요.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면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이제 4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존재가 나왔어요. 그럼 존재가 나와버리면 이건 부당한 피시 광고를 떠올려야 되고 과태료가 얼마? 500과 맞습니다.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알아봤습니다. 정답을 그래서 아주 보이라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보신 분은 문제가 좀 있는데 자격 취소당했거든요. 그럼 자격증 7일 내에 반납해야 되죠. 그럼 이건 때린 놈한테 반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에게 반납하는 거지 사무소 소재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어요. 이게.